몸에 좋은 줄만 알았던 마늘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한식 조리 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것이 마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마늘을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1인당 연간 6에서 9kg 정도의 마늘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늘은 100가지 이로움을 준다는 의미로 일백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국제암연구소가 항암 효과가 있는 48개의 식품 중에서 마늘을 1위로 선정했을 정도로 그 효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 친척 중에 한 명이 유산균, 오메가3, 마늘 추출물, 고용량의 비타민 영양제들을 먹기 시작하고 나서 걸핏하면 코피가 나고 한번 피가 나면 잘 멈추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당뇨약, 혈압약, 심장약 외에도 자녀들이 효자라 챙겨주었다면서 먹은 거였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었고 그럼 어떻게 먹어야 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마늘의 효능이 무엇인지, 잘못 섭취하면 간암과 치매는 물론 소화기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그리고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의 효능은 정말 많고 다양한데요. 특히 통마늘인지 으깬 마늘인지 익힌 마늘인지 등 그 상태에 따라 성분과 효능이 달라지는 신기한 식품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고 먹게 되는 통마늘에는 알린이라는 유황화합물이 풍부합니다. 알린은 마늘이 자르거나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존재하는데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전을 예방하며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통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면 알린이 알리신으로 변환되는데요. 이 알리신이 마늘의 특유한 강한 향과 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알리신은 향균, 향바이러스, 항암 효과가 매우 뛰어나서 식중독, 감기 등 바이러스 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예를 들어 알리신은 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 상규균 같은 다양한 병원군에 대한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또 알리신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여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2014년 연구에서 알리신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는 것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마늘을 먹으면 속도 쓰리고 냄새도 없어지지 않아서 보통은 익혀 먹는 것이 일반적이죠. 마늘을 익히면 S알릴시스테인, 줄여서 SAC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집니다. SAC는 마늘을 가열할 때 증가하는 안정적인 화합물로 익히는 과정에서 알리신의 자극적인 성질은 줄어들고 대신 항산화 및 항암 효과가 강화됩니다. SAC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를 보호하며 간 해독 작용을 촉진해 간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발효된 흑마늘은 또 다른 장점을 가집니다. 발효 과정에서 알릴시스테인과 다이알릴 설파이드의 농도가 증가하며 항산화력이 생마늘보다 10배 이상 강해집니다. 흑마늘은 항산화 능력을 극대화하여 노화 방지와 세포 보호에 탁월하며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발효 과정에서 자극이 줄어들어 소화가 편해져 전 연령층에서 건강 보조식품으로 활용하기 좋은데요. 이렇게 다양하고 강력한 효과를 지닌 마늘이지만 잘못 보관한 마늘을 먹거나 잘못 조리해서 먹거나 과잉 섭취했을 경우 간암이나 치매, 혈관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혹시 내가 해당하지 않는지 체크하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오래되거나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아 곰팡이가 핀 마늘을 섭취하면 간암이나 간 독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늘을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마늘을 한 접 사서 다용도실에 몇 달 두다 보면 곰팡이가 피어 있고, 또 마트에서 소량으로 깐 마늘을 하다가 야채 칸에 보관하다 보면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피어 있는 걸 종종 보곤 하실 텐데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곰팡이가 핀 꼭지 부분이나 과육 부분을 칼로 도려내고 멀쩡한 부분은 갈거나 편을 썰어 요리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여러분의 간을 망치고 간암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요. 마늘에 핀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매우 강력한 독소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1급 발암물질로 간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끓이거나 익혀도 이 독소는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곰팡이만 제거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곰팡이가 핀 마늘은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품 형태의 마늘을 드실 때는 괜찮지만 건강식품이나 엑기스 형태의 마늘 추출액은 간에 해독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고용량 섭취 시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과유불급이란 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알리신 등의 활성 성분도 과잉이 되면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간 세포에 스트레스를 주어 간 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한 연구에서는 마늘 추출액을 고용량으로 장기간 섭취한 사람이 간 기능 검사에서 이상 수치를 보인 사례가 보고되었는데요. 이 환자는 간 기능 저하와 피로, 황달 증상을 경험하였으며 간 손상이 의심되어 마늘 추출액 섭취를 중단한 후 간 기능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마늘의 유효 성분인 알리신은 원래 신경보호 효과가 있어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고온에서 과도하게 조리한다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을 고온에서 조리하면 알리신이 열에 의해 분해되면서 설포락산이나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신경 독성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물질들은 뇌신경세포에 강한 산화 스트레스를 가해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신경 신호 전달을 방해해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마늘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혈관벽을 자극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혈관의 탄력성을 감소시키고 동맥경화의 위험을 높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스치기만 해도 시퍼렇게 멍이 든다고 했던 제 지인처럼 간혹 고용량 마늘 추출물이나 알리신 보충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지면서 출혈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켜 혈관이 약해지고 작은 혈관이 쉽게 터지거나 멍이 잘 드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다면 당분간 섭취를 중단하시고 혈관 질환으로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 후 복용을 결정하길 바랍니다. 이처럼 마늘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섭취 방법이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사람들이 특히 마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고 만약 이런 상황에서 마늘을 섭취한다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마늘의 알리신은 강한 자극성 물질로 위벽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촉진시켜 위염이나 위궤양, 위궤양 증상을 악화시키고 가슴쓰림이나 속쓰림 같은 불편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위장 점막 손상이 심화되어 만성 위염이나 궤양이 악화될 수 있고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소화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응고제나 항혈소판 제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마늘 섭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스피린,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늘은 혈전을 줄이고 혈소판 응집을 방해하는 작용이 있어 이러한 약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 출혈의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쉽게 멈추지 않거나 코피가 자주 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제 지인 역시 이런 약물을 복용하면서 고함량의 마늘 추출액을 먹었기에 코피가 자주 났던 것인데요. 제가 마늘 추출액을 먹지 말라고 한 후 코피가 나고 피멍이 자주 드는 현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늘 추출액,
액기스를 삼가하시고 생마늘을 많이 드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이유로 수술을 앞둔 사람 역시 마늘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중장년 세대가 되면 암이나 골다공증, 디스크 같은 큰 수술 외에도 임플란트 등 작은 수술을 할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마늘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지혈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지혈이 필요한 수술 상황에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상처 회복이 지연되고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수술 전후에는 마늘 섭취를 중단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좋고, 수술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는 마늘과 마늘이 함유된 건강보조제를 피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2012년 국제마취학회에서는 매일 마늘 추출액을 복용하던 환자가 척추 수술 도중 심각한 과다출혈을 겪은 사례가 보고되었는데요. 이 환자는 매일 약 12g의 마늘을 추출액 형태로 섭취하고 있었고, 수술 중 출혈량이 급증하여 수술 진행에 큰 지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마늘 추출물의 강력한 항응고 효과가 혈전 방지 약물과 함께 작용하면서 출혈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과 몇 가지 추천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늘을 으깨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면 알리신이 활성화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알리신은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는 과정에서 생성되며 항암과 항염 효과가 강력하게 발현됩니다. 저는 으깬 마늘을 익히지 않고 샐러드 드레싱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오리엔탈 드레싱을 만들 때 넣곤 하는데요. 이렇게 신선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마늘의 효능과 채소의 비타민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늘을 익혀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연구팀에서 마늘의 조리법에 따라 알릴시스테인 함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을 했는데, 생마늘 100g을 끓는 물에 1분, 3분, 5분간 데치고 끓는 물에 15분, 30분, 60분간 삶고 전자레인지로 1분, 2분, 3분간 익힌 후 S알릴시스테인의 함량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S알릴시스테인이 제일 많았을 때는 끓는 물에 60분간 삶았을 때였는데요. 이것은 무려 생마늘의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30분 삶았을 때, 15분 삶았을 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데치거나 전자레인지로 돌렸을 때는 알릴시스테인 성분이 줄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2분간 데쳤을 때 알릴시스테인 성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마늘은 어떻게 익히느냐에 따라 몸에 좋은 성분 함량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구이나 찜 요리를 만들 때 처음 조리 단계부터 마늘을 넣는데요. 예를 들어 삼계탕이나 갈비찜을 할 때 고기와 함께 마늘을 60분간 끓인다면 S알릴시스테인 성분을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죠? 또 하나 추천드리는 방법은 마늘을 꿀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꿀마늘이 좋다는 것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꿀에 포함된 비타민 B1이 마늘의 알리신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으로 변환되어 흡수율이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마늘의 자극적인 맛도 줄어들고 피로회복과 기력 보충에 효과적입니다. 꿀마늘을 만드는 초간단 방법 첫 번째, 손질한 마늘을 깨끗이 씻고 꼭지를 제거해 줍니다. 마늘의 꼭지 부분에는 세균, 박테리아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마늘을 찜기에 넣고 10분 이상 쪄줍니다. 생마늘과 꿀을 합쳐도 상관없지만 마늘을 찌게 되면 암 예방에 효과적인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성분 함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 10분 뒤 가스불을 끄고 잔열에 뜸들이면서 식혀줍니다. 네 번째, 소독한 유리병에 식힌 마늘을 넣고 마늘이 잠길 만큼만 꿀을 넣습니다. 다섯 번째, 실온에서 하루 정도 숙성하고 냉장 보관하여 드시면 좋습니다. 익힌 마늘은 효능이 배가 되지만 대신 부패하기 쉬워 보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여 한 달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꿀이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이 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흑마늘을 만드는 방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흑마늘은 발효된 마늘로 항산화력이 크게 증가해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흑마늘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홈쇼핑에서 파는 오쿠 같은 발효기나 전기밥솥으로 흑마늘을 만드는 레시피들을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깨끗하게 씻은 후 물기를 말려주고 마늘을 전기밥솥이나 발효기에 넣고 약 60에서 70도씨에서 2, 3주 동안 발효시키면 됩니다. 흑마늘은 단독으로 섭취해도 좋고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소스로 활용될 수 있으니 한 번쯤 만들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끝으로 마늘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 보관해 곰팡이가 피면 간암이나 간 독소를 유발할 수 있으니 마늘 보관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마늘은 온도와 습도가 낮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싹이 나거나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늘을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만약 냉장고에 보관하고 싶다면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보관해야 하는데요. 습기가 차지 않도록 종이봉투나 신문지로 싸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 시 마늘은 약 1, 2개월 정도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마늘을 다져서 올리브 오일에 담가 냉장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진 마늘이 공기와 접촉하지 않아 산화되는 것을 막고 더욱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1, 2주 정도 보관할 수 있으며 마늘 향이 강한 오일을 요리할 때 활용하기에도 좋은데요. 다만 오일이 산패되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보관해 공기를 잘 차단하시고 세균이 번식되지 않도록 요리병을 열탕 소독 후 보관하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은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늘은 올바르게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이지만 섭취 방법과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약이 됩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앞으로도 유용한 건강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